데일리 부동산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뉴스를 보니까요. 예. 이 일부 금융사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금융사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저희 현장에서도 직접 보니까 작년 한 해만 금융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연차가 좀 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뭐 그 당시에서도 한참 일을 할 나이시지만 지금도 나오셔서 다른 일들을 좀 구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서 1세대, 2세대 간에 격차가 좀 생기기도 하고요. 또 1세대 같은 경우는 집을 보유하거나 뭐 전원주택 같은 걸 할 때도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농사를 짓는 쪽에 좀 초점이 맞췄다면은 2세대 같은 경우는 렌트를 하는 정도의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2세대 쪽에도 초점을 좀 맞춘다면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되는 제2의 직장의 개념으로서 투자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투자도 하면서 다른 일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아직은 더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 그러니까 펜션이나 그렇죠. 전원주택보다는요 좀 이렇게 발로 뛸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펜션 투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내려가셔서 뭐 밥 먹고 하루 종일 놀고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즐기면서. 근데 하지만 요즘에 펜션들은 좀 다른 게 펜션 자체의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전원주택 자체에서도 그냥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서 수익형 농산물이나 이걸 재배하면서 하시는 것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네. 현재 전원주택 자체가 그 성격상 장기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제대회 같은 거나 국가 행사들이 많이 있는 해거든요. 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정권이 작년에서 올해 2년차 정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정권의 성숙기라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들이 맞물려 있어서 올 한 해가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좀 활성화될 조짐이 있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공격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오히려 펜션이나 이런 정적인 투자들이 지금 들어가는 게 바로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 지금이 관심 가진 분들에게는 적기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은지 차근차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네. 가장 강력한 것이 일단 토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토지도 좋지만 이 토지 나중에 건물을 짓고 운영할 때 본인 말고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조력자들이 좀 필요한데 조력자로서 영농조합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는 게 2가지 포인트고요. 네. 마지막 하나는 자, 놀지만 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수익도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촌에서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일 때 좀 고소득으로 할 수 있는 좀 손쉬운 작물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셔야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비수기 때에 나올 수 있는 수익들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보충적인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투자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투자 비법은 뭐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작물에 투자를 해라, 뭐 영농조합에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몰랐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투자 비법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토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라. 뭐 이 뜻은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토지와 관련돼서는요, 일단은 전원주택이든 어떤 경우든 그 대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네. 토지가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한다면 토지 자체만으로도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어떤 전원주택 단지가 있다라면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토지 자체의 용도가 생산 관리 지역이나 아니면 또 계획관리 지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하시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조차도 안 띄워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단순한 자료만 보시더라도 이런 용도 지역들이 좀 좋은 지역이면 토지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또 주변이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시면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토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이 토지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 나중에 건물을 올릴 때에도 담보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지어 있는 집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지를 담보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임야나 이런 쪽으로 좀 질이 안 좋은 토지들은 대출 담보력이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좋은 생산관리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 좀 양질의 토지를 구입하신다면 대출을 통해서 건물을 올릴 때 작은 부분을 조달하기가 좀 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질이 아닌 토지에 멋들어지게 지어놓으면 토지 가치가 충분히 그렇죠. 높아진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투자 비법, 이 영농조합에 투자하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네. 이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네. 현재 지금 영농조합 자체가 법인화돼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펜션을 분양할 때 건축의 시공사 쪽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개인들이 지주 분양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안전성이 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끼리 어떤 목적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배후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운용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이 직접 분양을 한다면 그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멘토가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금력과 담보력이라는 것들은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그 현재 그 지역에서 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보할 수 있는 영농조합이 실제 현재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산 신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진 않고 자산 신탁이라는 걸 하나 둬서 등기를 이전하거나 토지 분양 대금을 받을 때 한 번 더 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신다면 굉장히 더 안전하니까 영농조합이 준비하는 그런 토지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보통 이렇게 좀 농촌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좀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영농조합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안전하게 안전하죠. 네, 그렇게 꾸려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보니까요. 개인이 좀 개발해서 이 지분 형태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던데 사고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고소득 농작물에 투자라는 그런 뜻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예. 통상적으로 펜션이나 전원주택 투자를 얘기하면 이제 펜션 같은 경우 예를 들을 때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숙박을 하고 가시는 그런 수입원으로만 갈 수 있고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봐야 집 옆에 있는 텃밭에서 농산물 길러서 자급자족하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래 하다 보면 농촌에서 수입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영농조합이나 이런 도움을 통해서 자기 집 주변에 전원주택지를 짓는 텃밭의 일부분들을 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한다면 그 재배를 통해서 나오는 농산물을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자기가 생산을 했지만 이 생산물들이 소득이 많이 안 나오는 것들이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더 특용작물이나 약용식물들을 재배하는 것들이 손이 덜 가면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생산을 했지만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라면 개인들이 다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영농조합의 도움을 통해서 전량 매수할 수 있고 또 유통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 전원주택에 살면서 비수기나 또 성수기와 가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농작물을 편하게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득이 많이 들어온다는 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작물들을 가져가서 자기 수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권해드릴 수 있는 만한 방법이죠.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보호해주는 그렇죠. 네, 그런 곳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 농작물도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사님의 노하우가 이렇게 담긴 전원주택과 펜션의 투자 비법을 지금까지 들어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보면요. 전원주택이나 펜션은 서울과는 어느 정도 좀 더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가서 살펴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투자처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죠. 네. 제가 가서 직접 다 보진 않았지만 네. 저희 같이 가신 분들한테 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서울에서 멀지 않은 원주 지역에 대단히 펜션과 이 버섯 농장을 할 수 있는, 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오늘 딱 맞는 물건으로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현장 촬영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날이 많이 추웠죠. 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깐깐하게 따져서 이렇게 찾아서 가져오신 우리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펜션과 전원주택 단지 화면에 담아오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 30대 젊은 층부터 은퇴한 노년층까지 날이 갈수록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지 투어에서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추천 지역을 찾아가 봅니다. 과연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최진희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귀농 귀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강원도 원주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와 함께 토지 투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유라입니다. 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딱 1시간 20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2년 후에 영동 제2고속도로가 건설되면은 강남에서 여기까지 딱 50분이 걸린다고 하는군요. 자, 이곳에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귀농 프로그램을 저희 원주 영농 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네. 고즈넉한 마을에 펜션촌이 형성된 이 단지형 귀농타운. 이 밖에도 원주시는 오크밸리 리조트가 있어 언제나 관광객이 풍부한데요. 원주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이유, 그중 하나인 원주 기업도시 현장인데요. 귀농하러 왔다가 시세 차이까지 일석이조가 가능하겠네요. 그래도 귀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 귀농이 될 수 있을까요? 귀농을 하게 되면 살 수 있잖아요. 또 귀농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서울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으면서 나머지 펜션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수입이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귀농 지역에 딱인 이유 또 있는데요. 고수익이 나는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요즘은 영농조합이 재배부터 판매까지 도와주는 시스템도 많아 농사에 서툴러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원주를 함께 떠나봤습니다. 안정적인 귀농 창구를 제공해주고 성공적인 귀농 생활의 정착을 도와주는 단지형 귀농 펜션. 귀농 생활의 꿈만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시간 한번 내셔서 꼭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만 봤는데도요. 네. 저 멋진 설경하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가 예. 서울과 어느 정도 거리에 지금 위치해 있나요? 저희가 원주 하면은 네. 현재 그 과거에는 고속버스로 가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터미널까지 거리였거든요. 네.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원주까지 가지 않고요. 남원주라고 해서 원주 진입 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복선 전철이 남원주까지 가게 돼 있는데 청량리에서 급행을 이용한다면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죠. 저희가 40분, 50분 하면 제가 오늘 방송국 올 때에도 차가 좀 막혀서 걸렸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네. 강남에서 충무로 오는 그 사이에 차 막히면 똑같은 거리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입지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좀 더 네. 눈에 확 와닿았을 건데요. 네. 현재 이 물건 자체 근처에 영동고속도로가 제2영동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영동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IC 두 가지가 열리게 되는데 그중에서 월송 IC하고 거의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진입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 지역이 있는 데가 판대리라는 지역인데 이 판대리라는 지역이 원주 지역에서도 예로부터 이렇게 풍수가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서 안정된 주거 지역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인데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매물 위쪽에 오크밸리라는 랜드마크 건물이 있어요. 랜드마크 리조트가 있습니다. 스키장. 그래서 그렇죠. 네. 스키장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또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굉장히 사람들 많이 오고요. 그렇죠. 골프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겨울에는 펜션을 운영할 수 있게끔 주변에 스키장 같은 게 많이 발달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리조트 안에 있는 시설 자체가 다 꽉 들어찰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오히려 인근 주변의 펜션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샌드위치 효과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원주 옆에 기업도시가 같이 있는데 이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들이 이제 인구 소득 기준들이 좀 더 고급화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원주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주신다고 하실 때에도 고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전원주택 주변에서 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 이 물건이 추천 매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그렇죠. 있고 지금 원주 기업도시도 위치해 있어서 위치가
조금 전에 그 세 가지 트렌드에 맞습니다. 네, 딱 맞는 곳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매물의 장점만 이렇게 좀 꼽아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투자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단지로 돼 있지만 분할을 해서 일부를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네. 현재 그 물건 자체가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한 1억 원대 안팎의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격이라면 자기가 땅을 매입하시고 또 땅 자체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양질의 땅인데 이 땅 위에다가 본인이 어떤 식으로 건물을 올릴지는 본인의 설계를 따라서 또 그 설계를 추천받아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사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펜션과 전원주택과 또 아까 말씀드린 화면에 나왔던 백화고라는 버섯의 농장을 할 수 있는데 셋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셔도 가능한 소득이 다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겨울에 세 가지 물건을 원하시는 대로 골라가실 수 있다는 그런 선택의 폭이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하나는 또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손이 많이 가면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 네. 버섯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영농조합 자체에서 기술 특허를 통해서 좀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 그 농장을 직접 가서서 네. 그 이사장님인 그 정봉조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드려봤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만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영농조합, 원주 영농조합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정성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게 추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현재 영농조합 자체가 신탁회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땅들을 투자하실 때 내 땅에 갔는데 등기가 안 넘어오고 이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0% 다 등기를 넘어오면서 중간에서 신탁회사가 모든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방에 좀 희소성 있는 그런 토지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투자 상담 받으시려면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그렇죠. 또, 전화 네.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1대1로 제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해주실 아, 거죠? 그럼요. 밤을 새는 한이 들어서 해드리죠. 네, 우리 이진호 이사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515-0780으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목요일의 데일리 부동산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해서 테마 투자로서 전원주택과 펜션 투자의 비법과 추천해주시는 물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RSF 부동산 자산관리 이진호 이사님,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